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은 실제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국제적인 협상을 위하여 말하는 언어적인 유희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 UN, IAEA 등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나라는 동족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철천지원수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내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이제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북한도 공격받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또는 우리와 동맹국이 북한에게 불리한 태도를 취하면서 생존에 영향을 준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로 야기된 국제적인 제재가 경제난을 야기하였고 이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제재를 풀면 북한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핵무기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25 전쟁 이후 북한 지도자 가문의 수건이었던 핵무기를 김정은 시대에 완성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졌고 먹고 살만하다고 그들이 말하는 민족의 보검인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어떤 상태에서든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국제정세가 진행될 때 핵무기로 위협할 것이며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강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절대반지를 보유하게 된 골룸은 절대반지와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에 대한 끝없는 유혹을 받다가 결국은 핵무기와 함께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긴 서론을 말했던 것은 지난 4월 13일에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정책적인 건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연구 보고서 작성에는 미국의 브루스 베넷, 브루스 벡톨, 브루스 클링러, 아산정책연구소의 최강, 고명현, 박지영, 차두현 박사 등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기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핵무기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내용답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위협 분석, 북한 정권의 목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한미의 대응 전략의 순서로 매우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보고서 중에서 핵 위협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 정도로 치밀하게 작성된 보고서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군인, 공무원,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권하면서 앞으로 2회에 걸쳐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무기의 위협 수준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추정량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은 현재 30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51에서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국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북한은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더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논의입니다. 다양한 북한 관련 자료 및 전문가, 탈북자들의 의견을 확인하여 본 결과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국내 정책, 외교 정책과 군사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권 생존 보장과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유지입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지배, 즉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통일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한 후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무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핵무기 생산량 확대와 다종화,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한 다양한 운반체계 확보 등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목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북한을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나아가서 한반도를 통제하여야 하며 미국의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드시 핵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 전략과 이스라엘이 핵무기에 대해서 NCND 정책을 유지하는 생존 방법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 것일까요?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구상하고 있을 것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박, 강압, 억제를 위한 핵무기 사용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이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으며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한국이 탈환하려고 시도하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 핵무기 사용입니다. 서울을 핵인질로 삼고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또는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의 도시를 핵무기 표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만약 2만 명 이상의 미국인 사상자를 발생시킬 경우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고 북한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북한군 출신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간으로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입니다. 한미양국은 대대적인 파괴와 인명 손실을 우려해 북한과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으므로 40에서 60개의 대규모 핵무기로 한국의 군사정치적 목표물을 기습 공격하여 군사력과 지휘통제 시설을 무력화한 뒤 한국을 침공해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의치 않게 6.25 전쟁 때처럼 후퇴할 경우 한미 양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반격 작전을 벌인다면 북한은 핵 사용 확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즉 해구산 보장을 저해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차 ICBM 능력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해구산 실행을 주저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핵 공격으로 미국이 감내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는 전략으로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와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의 도시가 핵무기 피격의 위험에 놓였을 때 미국이 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핵무기 확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수가 100여 개에 달하게 되면 북한 지도자들은 이들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과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이 되어 보유 외환이 고갈될 경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5가지 시나리오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핵무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북한은 강성대국이 될 것이므로 북한 정권에게는 매력적일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북한이 강력한 경제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유엔과 미국이 부과한 제재가 종료될 때만 가능합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왔으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군사적 차원을 초월하는 사활적인 국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 핵무기를 사용하여 이루려는 목표,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 아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격퇴할 것이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